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 기출 질문 파악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역량 면접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되게 불안하네요. 왜냐하면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뭐 직무에 관한 질문 물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오늘 저는 이 시간에서 시간을 쪼개서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직무 면접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 면접이 뭐냐라는 부분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역량 면접은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과 지식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평가 요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기본이죠.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업무에서 일단은 흐트러진 자세는 중요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자세도 기본 역량에는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 역량입니다. 인재상과 부합되는 그런 역량들이 있어요. 도전 열정, 적극성, 기타 등등. 자, 직무 역량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무 역량이죠. 자, 그래서 업종과 기업과 직무의 특성에 적합한 그런 노력들, 그런 지식들, 그리고 그런 활동들에 관한 이해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직무 역량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무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인터넷을 찾고 계신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아요? 원래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실제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주변에? 왜 많지 않은지 아십니까? 찾아보려고 안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친구 있죠? 친구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친구 둘째 삼촌은 뭐 하세요? 몰라요. 막내 이모는 뭐 하세요? 모릅니다. 왜요? 안 알아보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아버지 혹시 어떤 일 하시지? 그래? 그러면은 그 기업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겠네. 야, 나 나중에 한번 연결 좀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통화 한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연결을 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래서 직무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뒤져봐도 속 시원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붕 뜬 상태로, 약간 뿌연 상태로 직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약간 탐문을 좀 하셔가지고요. 과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직무를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서 실질적인 그런 직무 상황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직무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실무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찾아내십시오. 이거는 미션이에요. 취준생의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직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그 직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직무에 대한 공부야말로 역량 면접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념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직무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면접관들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고 넘어가지가 않죠. 왜 그때 당시 이런 과목을 들었고 왜 그때 당시 이런 프로젝트를 맡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행동을 했고 왜 하필이면 그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거나 인턴을 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겁니다. 또 왜 이 전공 과목의 점수가 낮고 또 왜 이 전공 과목의 점수가 높은지 결국 모든 것들은
왜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서 스스로도 나중에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면접에 가기 전에 스스로 자기 합격했던 자기소개서 이력서 펴놓고 항상 왜라는 질문을 달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역량 면접을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자기 직무에는 항상 변화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뉴스 또는 검색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고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토론 면접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이요. 토론 면접을 갑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역량 면접을 진행하는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론 면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일단 하나의 주제를 주어지고 보통은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져서 어떤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형태와 한 가지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여러 명이서 저 좋은 아이디어를 판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토론 면접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기업은 토의 면접, 또 어떤 면접은 협상 면접 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나 혼자 하는 면접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명칭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토론 면접이라고 진행되는 그 어떤 기업은요, 막상 찬반으로 나눠지지 않고 자사의 그런 신제품에 대한 어떤 홍보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자, 평가 요소가 중요하죠. 따지는 게 굉장히 많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토론 면접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참 많네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대인관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혼자 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어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능력입니다. 자, 단순하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설득력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결론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우세한 의견들을 가운데 두고 절충안을 이루는 것이 그 토론의 결국은 결론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의견들이 더 우세하게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경청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연성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고 가니까 무조건 배척하는 모습 좋지 않겠죠? 자, 어때요? 설명 들으니까 다 수긍하시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토론 방식들이 어떤 이제 주제 자체가요. 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분석 그리고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요. 그냥 무턱대고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기승전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논리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리 구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분명히 토론 면접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배척하면은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보이겠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의견에 함부로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들이 뭡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이야기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물론 그런 내용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의 시각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여지를 준다면 훨씬 더 수용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사실 6명이서 우르르, 5명이서 우르르, 4명이서 우르르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론 면접의 결론이 뭘까요? 토론 면접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인 결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누군가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결론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토론 면접이 보통 팀장 또는 조장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따라서 그냥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중간에 누군가가 어떤 결론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론 면접장에서. 이 면접관으로 실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막 크게 막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면접관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남을 좀 무시하는 모습, 비웃는 모습 이런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진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런 토론 면접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하세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실례고 그 비효율적인 토론의 모습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그거는 회의장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해서 확실한 그런 논점을 먼저 규정을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보통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세우고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에서는 이렇게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담이 있는 것을 반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 근거한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까 말했죠. 이렇게 쉽게 수렴한다기보다는 관점, 시점, 시각, 입장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 있는 반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왜 이렇게 안 들려요? 예를 들어. 다 보인다니까요. 자, 항상 예를 들어 설명하는 그런 습관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따라하신 분들 나중에 꼭 면접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스스로의 모순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그런 모순점을 저한테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람의 심정이 괜히 이런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점수가 깎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면접에서 괜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그런 모순을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자기도 그 모순점을 느끼고 또 상대방도 그런 모순을 지적하는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 대신 무조건 뭐 인정했다, 잘못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한편 그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맞다는 거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지키면서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감정적인 표현 삼가하기. 가끔씩 토론 면접에서 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돼요? 아, 참 기가 막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사회생활입니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구별을 해야죠. 구별을 해야죠. 그렇게 감정 다 표현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 만나서 진짜 감정 다 표현하면은 가게 문 닫아야죠. 사업 못 합니다. 적절하게 또 맞춰주기도 하고 또 오히려 연출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게 사회관계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정이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일단 스스로 좀 자제를 하시고요.
감정이 아닌 어떤 걸로? 논리로 접근하는 게 바로 토론 면접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의 중요한 부분은 기록하며 진행하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무슨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늦어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메모하시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PT 면접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그런 핵심적인 면접을 짧게 이야기하는 강의인 만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PT 면접은요. 일단 기업에서 제시된 어떤 주제를 스스로 지원자가 선정을 하여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로 보통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마다 다 달라요. 어떤 기업은 그냥 A4지를 보고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전지를 주고 큰 종이를 주고 거기다 써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기업에서 만들어진 PC방 같은 데 들어가서 직접 PPT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누군가가 면접관 앞에 서서 발표를 한다라는 그 방식은 다들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평가 요소가 뭡니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직무 적합성입니다. 자, 이게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직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지식, 이해도,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직접 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도 및 인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PT 면접이라고 해서 발표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얘기인지 안 들려요. 그리고 얘기할 때 사람의 눈을 안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산스럽고 산만해요. 막 여기에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얘기했다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발표의 온전한 내용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요소이고, 그리고 그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순발력과 논리력, 얼마나 또 사실 그 주제가 미리 자기가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순발력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평가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자, PT 면접은요, 크게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아까 말했다시피 흔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형 PT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예시를 볼까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요즘 심각한 상황이다.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맞아요.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와요? 교육업체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육아용품 하는 교육업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육아용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황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저출산의 상황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단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행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상 결과가 이루어질지까지 본인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의 와중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도 들어가야 되고, 그 기업에 관련된 어떤 상품, 어떤 그 기업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기업의 사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량 면접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는 그 방식이 PT 면접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형 PT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의사결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남미 시장에 보다 더 진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의 상황을 주고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현황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방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을 갖다가 가정을 해서 자기가 또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때 이런 거를 추진할 때 고려되는 상황은 또 어떤 게 있을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정부와 합작하는 방안, 아니면 민간 업체들과 서로 연계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업체들끼리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추진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이렇게 화면에 따로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발표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형입니다. 이제 이게 한동안은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요즘은 좀 비중이 낮아졌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패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뭐 주제가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주제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목차를 구성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 것인지 그 목차를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목차에 맞춰갖고 그 세부적인 단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심도 있게 설명을 해가는 방식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어떤 것을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요. 그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서 금방 PT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일단 구별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만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만두피, 그리고 만두소, 그리고 만두 제품, 유명한 만두점, 그리고 만두에 대한 경험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 작업을 좀 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심도 있는 설명한 PT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PT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토론 면접하고는 다르게 PT 면접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아낌없이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제작 단계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면접관의 기준에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내가 주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일단 도식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한 줄씩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인지를 먼저 도식을 좀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A4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스케치라고 제가 표현한 게 정확할 수도 있네요. 우리가 정물화를 그릴 때도 먼저 스케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보다 이제 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중요한 거는 내가 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느 부분을 더 강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제작이 끝나고 전달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발표 그 단계죠.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면접관들의 시선을 많이 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정해진 주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초반에 과하지 않게 뭐 가장 간단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있어요? 날씨 같은 게 나오죠. 자, 오늘 날씨가 뭐 지금은 비가 와요, 안 와요?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많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이 약간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은 노래이고 또 좋은 그런 공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어떤 기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연결성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길면 감점 처리입니다. 짧게 그리고 위트 있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발표 자료를 일단 발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로 전달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기승전결이라는 자신의 그런 말의 기준을 먼저 잡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배경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결론 얘기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논리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PT 면접은 막대기처럼 가만히 서갖고 발표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PT 면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PT 면접하고 비슷하네요. 네, 저는 근데 PT가 아니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봐요. 계속 손 움직이는 거 보여요? 왜 그래요? 자연스러우니까요. 뭐 탁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PT 면접은 반드시 면접관이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지원자가 B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혹시 그 A하고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떠보려고 그러는구나. 넘어가지 말아야지. 저 유혹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자기 주장만 지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PT 면접은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들의 공유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을 떠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관이 실제로 어떤 중요한 어떤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PT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을 떠볼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쭉 발표를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한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이 어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네, 면접관님 잠시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면접관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면접관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표 내용을 제가 조금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면접관이 떠보는 거냐 떠보지 않는 거냐 참 이거는 어렵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관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발표가 다 끝난 상태에서 어떤 질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막 떠보고 흔들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면접관들의 모든 중론들이에요.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진실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논리들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신중한 태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턱대고 막 그냥 답변을 얘기하는 것보다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좀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PT 면접에서는 하던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정유업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와, 문제 어렵죠. 왜 어려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자, 이 질문을 해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정유업계에 대한 흐름과 트렌드를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사의 그런 기술과 그 대응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정보 없으면 PT 면접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뭘 섞어서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했던 직무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계속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질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원자들의 정보와 지식과 그런 생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PT 면접이 요즘 되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 점점점 그 빈도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로 카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카드 사업 전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개발된 어떤 특별한 카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아마 PT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에 관한 특성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카드 이용에 대한 어떤 행태적인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기업의 어떤 상품 특성, 그리고 그 기업의 강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접근하는 직무가 마케터라면은 마케터의 관점에서, 영업이라면 영업 관점에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면은 그 관점에서 그 지식과 전공에 관한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는가는 요 동영상 돌려갖고 그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오히려 지원자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보험사의 현 브랜드 전략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에하고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은요, 그냥 단일 요 글자들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업들이 이제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뉴스 기사, 신문 기사, 또 자기네들의 그런 나름대로 내부 결과 보고서,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의 한 부분, 그리고 또 실제 설문조사의 한 결과표,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보통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카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자꾸 카드가 반복되는 느낌이 드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지점 점포 상황에 맞춘 영업 마케팅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인문계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듣는 이공계들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요 주제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PT 면접 주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공계라면은 그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어떤 공정에 관한 부분들, 어떤 상품의 특성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살짝 바꾸면은 그대로 또 이공계 PT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론 면접에 관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토론 면접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가장 이슈가 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뭐예요?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나눠갖고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 주제를 이슈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노키즈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차량용 CCTV의 법제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토론이 닥친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좀 스스로 정보들을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토론 면접입니다. 자, 토론 면접도 주제가요,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토론.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을 앞둔 그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 다시 말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갈려서 논쟁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집을 해갖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중형 범죄자들의 얼굴 신상 공개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차량용 CCTV의 법제화, 뭐 얼마든지 좋은 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찾아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당사 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요즘 토론 주제가요, 서서히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밑에는 위에 거하고 다르게 찬성과 반대라는 말이 없죠. 그 기업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더 잘할 수 있는 방안, 더 고객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항사의 대표 상품인 땡땡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들 많이 기다렸는데요. 뭐 이공계스러운 스토리가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에 관한 스토리 모르면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기업의 대표 상품 모르면은 아예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리고 각 직무에 대한 특성 모르면은 아예 입도 뻥끗 못합니다. 전공에 관한 지식 없으면 얘기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종합적인 면접이 PT 면접이라는 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하고 토론 면접, PT 면접, 전체적으로 역량 면접이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동영상 계속 돌려보시고요. 공부 복습해 가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